서울 도심 한복판. 다른 세상 같은 이질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바로 종묘다. 가운데 길은 왕과 왕세자의 길이 아니다. 중앙에 놓인 이 길은 신의 길이다. 낮은 담장 너머 종묘의 중심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정전이 보인다. 종묘 정전은 크기만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길이만 101m.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 이 지붕은 조선 어떤 건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깊고 강이 흐르는 듯 끝없이 펼쳐져 길다. 지붕 아래로는 열주들이 무한히 서 있다. 이 열주들은 단순히 지붕만 받치는 것이 아니다. 단청 하나 달지 않은 묵묵함으로 이곳이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지붕 아래 공간은 월랑이다. 이곳에는 1년 내내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죽은 자, 즉 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 거대한 지붕과 지붕이 드리운 그림자, 단청 없는 외양까지 정전은 신을 위한 건축 그 자체였다. 정전의 문이 열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재향의식이 있는 날뿐이다. 신주를 모신 신실은 전전 건물 하나를 함께 쓰면서 칸을 막아 공간을 구분했다. 신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의 혼이 담긴 신주가 모셔져 있다. 왕과 왕비들은 마치 한 방을 함께 쓰듯 신실 하나를 함께 쓰는데 때문에 정전에는 총 19칸, 49위의 신주들이 모셔져 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효는 최고의 덕목이었다. 더욱이 만 백성의 모범이어야 할 왕가라면 그들의 조상을 지엄하고 신성하게 모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묘 정전이 이토록 길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615년 전 종묘는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하면서 들어섰다. 완공 당시 정전은 7칸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대에 이르러 정전의 신실이 부족해진다. 승하한 정종을 모실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세종은 정전 서쪽에 별묘인 영령전을 짓고 사대조가 지난 신주부터 차례로 영년전에 모시기로 한다. 하지만 조선 왕조가 계속되면서 정전의 신실은 또다시 부족해졌고 이것은 왕조의 큰 고민거리였다. 부족한 신실을 늘리기 위해 내린 결론은 정전 증축이었다. 증축은 명종과 영조, 현종 때 이루어졌고 정전은 세 차례의 증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19칸의 거대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거대한 정전의 첫 번째 신실, 조선 왕조의 초대 제왕 이성계가 2명의 왕비와 함께 모셔져 있다. 사대조 이상의 신주는 영령전으로 옮기는 것이 법도지만 태조의 신주는 아직도 정전에 남았다. 업적과 공덕을 인정받아 영원토록 정전에 모셔지는 불천지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천지주로 정해진 왕들은 태조를 비롯한 태종, 세종, 정조 등 치적의 역사를 남긴 왕들이었다. 역대 왕들의 위대한 역사를 전하기 위해 신실 서편에는 책장이 놓여 있다. 제향 때에만 열리는 책장 속에는 왕과 왕비의 업적을 새긴 금책과 옥책, 죽책, 그리고 후세의 교훈이 되도록 왕의 선정만 모아 편찬한 국조보감이 들어있다. 동편 부장 안에는 왕과 왕비의 묘호, 존호, 휘호, 시호 등을 금과 옥에 새긴 도장이 있다. 이처럼 정전의 신실은 왕과 왕비의 혼을 모시면서 그들이 남긴 공을 찬양하는 장소였다. 6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조선의 역사를 바로 세운 제왕들은 이곳 정전에 남았다. 종묘 정전. 이곳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위대한 역사가 새겨져 있다. 조선 500년 영욕의 역사. 종묘 역시 그 역사와 함께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 4월,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궁궐과 백성을 버리고 피난 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은 종묘에 모셔졌던 선대 왕들의 신주였다. 하지만 개성에 도착해서는 신주를 모시는 일마저도 쉽지 않았다. 왜군이 목전까지 당도한 상황. 한 분 한 분의 신주를 모두 모시기에는 50여 필의 말로도 부족했다. 결국 왕가는 개성 목정천 주변 땅에 신주를 묻고 평양으로 출발한다. 왜군이 점령한 땅에 남겨두고 온 신주. 선조에게는 나라의 훈을 두고 온 듯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 선조는 신하를 다시 개성으로 보내 신주를 찾아오게 한다. 명나라로 망명을 가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까지도 신주만은 지키려 했던 것이다. 전란 속 왕가의 노력으로 신주는 무사히 지켜졌지만 종묘는 그렇지 못했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들은 종묘를 주둔지로 삼았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밤마다 신실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귀성을 지르고 피를 토하다 죽어가는 왜군 병사들이 생겨났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왜군은 종묘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린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돌아온 한양. 선조는 잿더미가 된 종묘 앞에서 통곡했다. 전란 후 왕조가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종묘의 복원이었다. 임금이 머무르는 어떤 궁궐보다도 종묘가 우선이었다. 외적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종묘와 신주의 순환사도 계속됐다. 병자년, 노도처럼 밀려오는 청나라 군사를 피해 신주는 한양에서 강화도로 옮겨졌으나 강화도마저 점령당하자 인조는 신주를 강화 땅에 숨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 몇 개의 신주가 훼손되고 만다. 인순왕후와 문정왕후의 신주는 깨어졌고 잃어버린 신주도 있었다. 모셔올 때의 순환은 더했다. 당시 책임자였던 윤방은 청군의 수색을 피하기 위해 걸레 속에 신주를 숨겼는데 이 죄로 귀양까지 가게 된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신주를 잘못 모신 것은 대역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정이 있던 날 새벽, 종묘에서 불이 났다는 말에 광해군은 왜 궁 밖으로 도망쳤을까? 임진왜란 후 소실됐던 종묘의 재건이 이루어진 것은 광해군이 즉위한 해였다. 광해군은 종묘를 다시 세우면서 조선 왕조의 적통을 잇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웠다. 광해군에게 종묘는 전란 속에 다시 세운 나라, 조선 그 자체였던 것이다. 종묘와 종묘에 모셔진 신주는 때론 왕실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상징해왔다.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뒤 종묘가 가장 먼저 들어선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태조는 한양의 왕의 거주 공간이자 통치 공간인 경복궁보다도 종묘를 먼저 세웠다. 종묘는 선대 왕들의 혼을 모신 공간이었으며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조선을 개국하고 이끌어온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종묘였다. 전란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왕조는 이곳에 모셔진 정신만은 지키려 했다. 궁궐은 없어져도 종묘는 보존돼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에게 종묘는 국가를 넘어선 그 이상의 공간이었다.